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1940선을 터치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34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도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11포인트 한 0.6% 상승한 19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8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거래일보다 조금 더 매수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 1,2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이틀째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한 650억 원 정도, 반면에 개인은 한 2천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약법권에 머물면서 135만 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특히 기아차가 오늘장에서 1.5% 빠지면서 65,200원인데요. 어제를 제외하고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틀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도 1% 하락하면서 현재 242,500원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틀째 하락세입니다. 신한지주가 4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폭을 키우면서 42,000원대로 회복을 했고요. 오늘장에서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2.3% 하락한 3만 원대가 무너진 29,700원입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527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한 2포인트 정도 52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했었죠. 현재장에서 좀 갈팡질팡하다가 한 3억 원 정도 아직은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기관도 오늘장에서 7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관의 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던 셀트리온은 오늘장에서 0.3% 하락하면서 51,300원이고요. 서울 반도체는 현재 보합권에, 파라다이스는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중추절을 앞두고 호텔과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파라다이스는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도 1.5% 하락한 28,300원입니다. 네, 포스코 ICT가 오늘장에서 1.6% 오르면서 9,490원입니다. 정부가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파트론은 오늘장에서 3.6% 빠진 17,300원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급락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1원 60전 내리면서 1,098원에 출발했습니다. 이런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유럽의 경제지표 호조가 이끌었는데요. 유로존의 8월 PMI 제조업 지수가 51.4를 나타내면서 26개월 내 최고치를 보인 점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리아 문제는 우려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동시에 하락 압력을 갖고 있는 건데요. 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 속에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초반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 지표에도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봤고요. 오늘장 시장 이야기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외국인이 어제와는 다르게 매수 규모를 좀 늘리고 있고요. 현재 1940선 장중에 터치했다가 193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체크부터 해주시죠. 네, 외국인들이 오늘도 순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매수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좀 800억대로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 재차 한번 매수에 좀 시동을 또 거는 모습이고요. 지금 거래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지난주 이제 그 금요일이죠. 8월 30일 날 거래대금이 5조 1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고 목요일 날도 4조 8천억 근처까지. 네. 근데 이제 어제 다소 소강 상태 3조 4천억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 아직 장 절반 좀 넘게 지났는데 2조 5천억 정도 수준, 2조 한 7천억 정도 수준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전일 거래량은 좀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역시나 동반된 상승이 나오니까 하루 이틀 더 그런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 대금이 얼마까지 좀 나오는지는 장 막판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좀 그 패턴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그리고 화학, 그 전기전자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그 기존의 상승을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유럽 지표, 유럽의 이제 경제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조선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인 부분이고요. 또 그동안에 못 올랐었던 이제 건설주,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조선 건설 세다 보니까 철강주, 거기다가 이제 화학주들, 중국의 PMI 지수가 또 예상치만큼 좀 잘 나와줬죠. 그래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어떤 한 업종, 예전에 뭐 차화정과 같은 그런 주도 업종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는 그런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아마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10대 그룹이 창조경제에 3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그중에 35조 원을 로봇 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면서 일제히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10대 그룹 창조경제 37조 투자 발표 나오면서 뭐 대부분의 자금을 의료용 로봇 바이오, 결국은 이제 의료와 헬스케어 쪽으로 쓰겠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35조가 한 방에 다 뭐 자금이 지원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은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 있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관련 종목들 뭐 동부 로봇이라던가 유진 로봇, 이런 로봇스타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STX 그룹주 관련 이슈인데요. 산업은행에서 STX 페노션을 인수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면서 동반해서 STX 페노션, STX 주 STX, STX 조선해양, STX 엔진 동반해서 상승해주는 모습,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인수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뭐 강력한 바닥 탈출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상당히 좀 괜찮았었던 이제 추석을 앞둔 여행과 카지노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여행주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파라다이스라던가 뭐 GKL은 지금 뭐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근데 이제 그 파라다이스는 지금 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카지노 쪽, 그 중국이 이제 중추절을 마찬가지로 이제 추석과 같은 중추절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중국인 관광객의 어떤 그런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 한국도 연휴가 상당히 길죠. 이틀만 휴가 내면은 9박 10일 정도의 이제 휴가를 즐길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호텔신라, 이제 호텔신라는 뭐 호텔 투숙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제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여행과 관련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장중 194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1940을 회복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또 보장 전략도 듣고 싶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사실은 이제 전고점 부근이 1940포인트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갭 상승 나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도 좀 열어둘 수 있었는데, 지금 약간 오늘은 좀 소강 상태, 지금 뭐 10포인트 정도 지금 플러스가 나고는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쭉 뻗어서 1940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이제 그 시황 체크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한 4, 5조 이상 거래 대금이 좀 나와주는 어떤 돌파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게다가 오늘은 뭐 그동안에 좀 나름대로의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좀 주춤한 가운데 추가 상승에 좀 제한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시총 상위 1, 2위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더불어서 거래 대금의 증가 여부까지도 오후장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학, 건설, 철강, 조선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해운주들까지 또 추석 앞둔 어떤 뭐 피크 종목들 뭐 이제 쇼핑과 관련된 소매 유통업종들 여러 가지 종목들로 전반적으로 매수가 좀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9월에는 이제 혼조세 장세다, 뭐 변동성 장세다, 뭐 좋지 않을 거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말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그런 말은 다 집어치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예측 불가고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건 상당히 우준한 생각이고 역시나 시장은 지금 현재 시점 그것만 대응을 좀 잘하자. 요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시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일본 시장도 PMI 지수 그리고 이제 엔달러 환율이 재차 강세로 지금 전환되면서 99엔을 넘어섰죠. 그래서 일본 시장 같은 경우 거의 3% 가까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상해 종합 지수도 지금 0.5%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오는 흐름에서 오후장에도 뭐 크게 우리나라 시장도 뭐 혼자서만 밀려나거나 뭐 그런 흐름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보합세에서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게 보합 내지는 강세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1940포인트 안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만약에 외국인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추가적인 증시 상승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딱 4분의 1 이상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시가총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 실적이 뭐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그 정도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포트에 채워 넣는 거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뭐 50% 가까이 지금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뭐 47.92% 외국인 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9% 정도 수준까지는 좀 채우지 않겠느냐. 그렇다 그랬을 때는 약 14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만 우리나라 시장도 1940 안착뿐만 아니라 2000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정리하시면서 오후장 시장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점검에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전날 잠시 쉬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1930선 안착을 노리고 있죠. 중국과 유럽의 재료투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반등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8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이틀째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지죠. 반면 탄력은 다소 둔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가요?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기억해 두십시오. 자, 먼저 선물 쪽 분위기 확인해 봐야겠죠.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6시 이후로 수급이 좀 바뀌었다고요. 오늘 오전 방송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포지션을 보일 때 그쪽으로 따라가 보자 하셨는데 오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후장에선 결론적으로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과 투신이 모두 다 동반해서 매수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즉슨 여러분들께서는 황금 라인의 위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황금 라인은 위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고 수익 실현을 여러분들의 능력치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선물 시장 부분은 갭상승 이후에 역시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구인 앞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메이저 수급 자체가 쉬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상방과 하방을 모두 다 열어두었고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상당히 좀 급하게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계 중에서 조금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급 주체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속도론 쪽에서 조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창구가 조금 빠르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들 같은 경우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포지션 자체가 구축이 지난 1조 4천억 이후에 상당히 이 부분 쪽에서는 자신들의 트렌드 자체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시장 방어 쪽으로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요. 포지션 구축이 거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차 포지션은 되었다. 이제 그렇다면 기관계의 싸움 플레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 포지션 싸움이 하나가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동시 만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여론의 언급됨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마녀의 심술을 부릴 수 있지만 그 전에 변동이 좀 나올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우위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쪽, 하지만 외국인들의 포지션과 투신의 포지션을 놓고 보면 역시 미결제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 청산 쪽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옵션 쪽에서 보면 개인들의 포지션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들의 자금들이 얼마 만에 또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쪽 쏠림으로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는 것은 최근 글쎄요 한 두 달치의 평균값을 놓고 잠깐 잠시 생각을 해봐도 순간적으로 오후장이 이제 1시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100억 이상이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빠르게 개인들 창구에서 콜옵션 쪽에 100억이 나오고요. 이 얘기인즉슨 시장의 상방 베팅, 즉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상당히 지배적으로 해석론이 좀 잘 되고 있는데 파동론과 함께 전반적으로 260콜 상품의 행사 여부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싶겠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왜곡되고 있는데 개인들의 매수세 대비 외국인과 기관계의 매도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그림 자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풋옵션 쪽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계 자체가 매도 포지션을 유지되는 가운데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적으로는 관만세가 들어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도 보면 여러분들께서 콜옵션 쪽은 상방 베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선물 쪽에 매도 포지션 안 피는 것은 하방 베팅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개인들 자체적으로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나타나고 있지 않고 각자의 따로국밥이라는 표현과 같이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번 동시 만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전에 변동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만기 변곡 쪽에서 만기 결제 지수가 어제 오후 6시 수급에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두 가지의 결제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은 못 시켜드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픈 시켜드릴 수 있는 자리는 샘플러스를 통해서만 저의 공개 방송이나 특히 저희 가족방에서나 가능하겠지 공개 방송에서도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겠지만 노출은 안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우리 가족분들에 대한 분명히 예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자, 결제 주제가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어제 3시 반까지는 무조건 그 결제 안에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그 포지션에서 가장 합성적으로 그나마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어제 수급이 바뀌면서 오늘 상방 쪽으로 배팅이 좀 강화됐다라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바로 베이시스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베이시스 자체가 컨텐거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계단식의 차익의 우상향 쪽을 만들어주었고 비차익 쪽에서는 우상향 쪽의 비추세 구간 쪽으로 따라붙어주게끔 유도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워낙 비어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이에 대비해서 놓고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프로그램에 상당히 매수가 강화되면서 베이시스가 위쪽으로 컨테이너 상황이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차트상을 놓고 오늘장 대응 전략을 좀 잡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황금 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세팅이 된 주세미 선물항을 듣고 계시는데요. 동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를 상당히 유지를 시켜주면서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전일 왜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약화되었던 변동성이 줄었던 장세 쪽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뚱땡이 출연을 한번 시켜야겠습니다. 뚱땡이가 처음에 못나이 뚱땡이가 나왔는데 제가 이 못나이 뚱땡이가 나오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그랬습니다. 뚱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도로 일관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매수로 일관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쁜이 뚱땡이가 나오네요. 중요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부렁 뚱땡입니다. 이 발언을 하면 저를 가지고 발언을 하면 방송 심의에 안 걸리겠네요. 자, 제가 좀 못난인데 제가 되게 비싼 정장을 입어서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쁜 척 했습니다. 수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이것이 페이크가 걸리면서 속임수가 하나가 걸리면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고점 매도 쪽으로 일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개인만의 공격 포지션일 뿐 지금 메이저 주체들은 거의 다 쉬어가고 있는 템포, 자신들의 포지션을 강화시키기가 되게 애매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 쪽에서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이제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데, 자, 황금 라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황금 라인 253.3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일까요? 253.30 이상으로 올라타게 되면 여러분들의 능력치만큼 매수를 잡고 이익 실현하시면 좋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수익 구조를 좀 많이 가져오실 분들은 샘플러성의 저를 찾으셔야 되는데, 자, 253.30 아래에서는 매도로만 무조건 일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장 좀 아쉽겠지만 이 부분에 속임수가 하나, 주쌤이 못난인데 잘생긴 척 했다가 딱 걸려서 아이고 쪽팔려, 아이고 창피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속임수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속임수 양봉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장은 동아시아 시장 등에 단순히 분위기를 편승해서 올라갈 뿐이지 수급 자체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53점 오늘의 오후장 황금 라인에서 밑으로 떨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일관하시고, 요 부근 어디선가가 분명하게 어디선가가 다시 한번 매수 포지션이 오후장 막판에 2시 넘어서가 하나가 걸릴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의 능력의 몫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황금 라인 지키시면서 올라타면 매수, 내려오면 매도로 일관하면서 편안한 매매 승부하시고 한 땀 한 땀 모아가 보자. 그렇다면 계좌는 어느 순간 많이 풀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김동 멘토님의 온라인 방송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탑픽주부터 테마주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 먼저 오늘장 탑픽주 어떤 종목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네. 오늘장 탑픽주, 일단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KG 이니시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 차트를 보니까 좀 나흘째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늘 현재는 5% 급등세가 나오면서 6만 원대 주가도 돌파한 상태입니다. 먼저 상승의 배경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 쪽에서 에너지 세금 제도를 좀 개편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현재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력 소비량에 대한 감축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 액화 천연가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유류세를 일단은 다소 좀 낮추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라면 뭐
휘발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LNG 가스에 대한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따져보게 된다면 일단 판매량당의 이 비용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에도 일단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2012년도에 5월달 고점을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좌측 이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게 된다면 2012년도 5월 달을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달 권역에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 그리고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 부분들이 지금 박스 권역을 이탈하고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1,09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추 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스공사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원달러 흐름과 연결 지어서 한국가스공사 주가 흐름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이 종목도 현재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KG 이니시스 먼저 그 배경, 상승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예, 일단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여기에 대한 이게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기대감이 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결제창에 그 을련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카드를 좀 사용하게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을련카드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의 신용카드사인데요. 일단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약 27억 장을 좀 발급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육성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대기업들과는 달리 이 KG 그룹 같은 경우는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해주면서 시장 점유율을 좀 증가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따라서 성장성까지 같이 겸비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두 종목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우선적으로 가스공사가 7천억 가까이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합니다. 일단 네. 목요일 날에 그 권리락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그 유상증자를 좀 받기 위해서는 일단 수요일까지 좀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상증자를 좀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유상증자 권리락을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환율 시장과 좀 연결해서 봐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지금 현재 이 실권주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만약에 유상증자를 좀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내일까지 어느 정도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유상증자를 좀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권리락 이후에 즉 목요일 이후에 그 매매에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유증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쯤에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도 궁금합니다. 오늘자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응 전략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KG 이니시스 여전히 뭐 신고가 무렵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 또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대신에 외국인 쪽에서는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8월 중순, 중하순 넘어가면서부터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평균 단가를 대충 따져보게 된다면 약 2만 원대, 2만 1,000원 정도대에 일단 형성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8월 23일 날 23,250원 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지금 현재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최근에 지지 라인대를 보게 된다면 2만 1,000원 정도로 좀 지지 라인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22,500원권역인데요. 일단 조정을 좀 기다렸다, 눌림을 좀 기다렸다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2,000원 정도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21,000원이 이탈되면은 다 자동으로 좀 손절을 하고요. 목표가는 2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쯤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장 검색 순위 베스트 5 알아볼 텐데요. 참고로 이 순위는 12시 이전에 집계된 순위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순위 베스트 5 1위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스닥의 대장주죠. 셀트리온 어제 상가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2위부터 4위는 STX 그룹주인데요. 산업은행의 인수 가능성 소식에 현재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위 종목은 현대상선이네요. 네, 이렇게 셀트리온과 STX 그룹주 그리고 현대상선이 검색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먼저 좀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 매수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네. 현대상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대북 관련해서 많이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다시 유상증자 좀 얘기가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포인트를 좀 잡아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북 남북 회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본다면 아마도 추석이 지난 이후에 아마 형성이 되지 그 거래가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뭐 타협을 하거나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대북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대상선도 마찬가지로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이 포지션들을 좀 유심히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상선은 대북 관련해서 추석 이후 흐름을 좀 더 살펴보면서 대응하자라고 하시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종목 좀 주의해야겠다 싶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도 궁금한데요. 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룹주들이죠. STX 네. 그룹주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STX 페노션이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관리 네. 종목으로 좀 지정이 돼 있는 모습들이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STX 지주사도 마찬가지로 좀 관리 종목으로 좀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STX 조선 해양도 마찬가지로 관리 종목으로 좀 돼 있고요. 일단 관리 종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안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다라고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뭐 M&A가 형성이 되고 인수가 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게 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유 있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냥 접근은 안 하는 게 좀 좋겠다. 만약에 한다면 네. 정말 소액으로만 좀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TX 그룹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 꼽는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도 살펴볼게요. 예, 일단 로봇 관련주들의 금일 좀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지금 뭐 몇몇 종목군들이 좀 있는데요. 뭐 유진 로봇이나 동부 로봇, 그 다음에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최근 상승의 흐름들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정부 창조경제에 37조 원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단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10대 그룹들이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37조 원 중에 약 35조 3천억을 신사업 분야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로봇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유진로봇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풀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7%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로보스타도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봤을 때 이 정부에 따른 이런 혹은 기업에 따른 이 정책적인 수혜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로보스타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많이 빠져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많이 빠져있는 사항들인데 여전히 일단은 지금 현재 고점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추세대를 아직까지 뚫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항대를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막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41선과 121선에 대한 저항대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로보스타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241선을 뚫어놓고 난 이후에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현재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거치게 된다면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손바뀜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스타를 좀 눌림 시에는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30분 봉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들 속에서 매도의 물량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의 거래량이 좀 진입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충 평균 단가를 좀 따져보게 된다면 약 5,900원 정도가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00원 정도까지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5,4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관련 테마주 중에서 로보스타 5,9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로보스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자 멘토님의 공개 방송이 장중 내내 이어지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정우정 전문가님의 긴급 AS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테크윙이 1.6%로 소폭 오른 가운데 이익 실현 사인을 보내셨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증식규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식규 힐링 레슨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죠.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상담자, 먼저 포트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문제 종목이기도 하죠. 매수하신 가격대가 55,000원 손실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 종목은 만도입니다. 매수가가 119,500원이시고 다음은 게임빌이네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5,000원, 좀 손실이 많으신 상태네요.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셀트리온과 만도 게임비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긴 게임빌이 제일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좀 손실이 아무래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게임빌 그리고 셀트리온 만도까지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지요.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면입니다. 예, 조금 급하셨나봐요. 아직 인사도 안 드렸는데. 네.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 별 말씀을요. 너무 반가워요. 예, 아유, 팬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그건 지금 그 방송에 너무 티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끄러운데. 일단은 뭐 구면이니까 인사는 제가 따로 안 드릴게요. 따로 안 드리고. 네. 좀 급하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 네. 게임빌 그거 예. 괜찮으려는지 얼마까지 올라가면 매도를 나가야 될지. 매도요? 네. 저번에 일단은 물량만 좀 덜어내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물량 조절이 물량은 아니라 좀 덜어냈어요. 또 덜어냈어요? 예. 그 나머지 이제 그때 35%가 있다 그러셨죠? 예. 그냥 35%쯤 몇 퍼센트 덜어내셨는데요? 15%. 15%? 잘 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게임빌부터 좀 볼게요. 예. 그 게임부터 볼 건데 지금 좀 더 제가 보기엔 좀 덜 빠지는 게 지금 1차적으로 뭐 시장 좀 덜 빠지니까 예. 일단은 조금 최근에 조금 안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일단 한 6만 1,000원 정도? 6만 1,000원 정도 가격권 오르면은 요게 소위 말하는 21선 저항 있죠. 단기 이평선. 네. 요거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컴투스라든지 지금 현재 컴투스도 반등주 지금 화면 보니까 이제 좀 덜 빠지죠. 예.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덜 빠지죠.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빌하고 가지고 계신 게임빌처럼 예전에 페이스북 모멘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게임빌은 6만 1,000원 정도권 올라와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21선 저항되면서 그냥 쭉 밀려버리면은 그땐 조금 미련 없이 좀 매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덜 빠지면 더 좋겠지만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 예. 보면은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주봉 차트거든요. 예. 주봉 차트인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1차적으로 빠졌다가 눌림목 보였다가 빠졌다가 눌림목 보였다 이런 패턴이라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이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조금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봉 차트 돌아와서 6만 1,000원 정도 고까지 반등 주면은 혹시 매도할 생각이 있다면 가격 부분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리고 게임빌은 그렇게 하시고 네. 자,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만도인데 만도는 네. 일단 이거는 그냥 갖고 가세요. 네. 요거 수익 잘 나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네, 걱정할 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도가 지금 현대 아이스코 있죠. 예. 현대 아이스코하고 지금 흐름이 비슷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만도 같은 경우에 현대 아이스코하고 공통점이 자동차 부품 철강회사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현대 아이스코도 그렇고 지금 만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도 그렇지만 하반기에도 실적 잘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만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4만 5천 원? 예. 그 정도까지는 좀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만약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패턴이 지금 현대 아이스코가 완만하게 올라가다 최근에 급하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만도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시다가 현대 아이스코 최근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시거나 아니면은 요 HTS 사용하실지 아시죠? 예. 여기 보면 기관 매수도 많이 들어오죠. 예. 요 기관 매수가 조금 꺾이거나 요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의뢰를 하세요. 지금 요거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기관 수급 봐야 된다. 요거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는 요거 만약에 갖고 있다면 한 14만 5천 원까지는 일단 갖고 가 본다. 네. 그래서 그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은 참 요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참 이게 55,000원에 사셔가지고 이게 아마 요것도 그때 언제죠? 이거 혹시 최근에 네. 샀어요? 그 8월 29일쯤에서? 네, 최근에 샀죠. 아, 참 이거 쭉 빠지니까 제가 예전에 빠질 적에. 예, 그렇죠. 그 제가 예전에 무조건 빠진다고 사지 말라고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반경에서 계속해서 제가 그러니까 덜 빠지는 자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네. 요것 때문에 그래요. 봐요. 셀트리온 볼게요. 자, 잘 보세요. 8월 29일 날 어찌 돼요? 사고 나니까 또 빠져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래서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덤비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올라가다가 좀 꺾였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거 한 45,000원, 한 5만 원 정도 좀 지키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계시다가 네. 일단 55,000원 위쪽에 주면은 좋은데 일단 요거는 팔았다가 지금은 일단은 요 종목을 갖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자리 나오면은 요거 다시 사야 될 것 같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이냐면 잘 보세요. 셀트리온도 잘 보세요. 5월달 요 자리 보니까 안 빠진 자리 나오죠. 급하게 네. 빠지다가 안 빠지는 그 자리 이렇게 주죠. 네네. 요거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고 싶을 때 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은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건 일단 어쨌든 뭐 샀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요거는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5만 원 있죠. 네. 일단 5만 원이 안 깨지면 가지고 계시다가 본전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요. 의뢰를 한번 더 주시고 그게 아니라 갖고 계시다가 그냥 5만 원 힘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죠. 5만 원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면은 조금 아깝지만 바로 매료해라. 예, 아깝지만 조금 매됐다가 다시 언제 한번 살까 그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저하고 약속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예.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거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만도는 수익 좀 날 거니까 요거는 기분 좋게 갖고 계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또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호주 중앙은행 통화 정책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 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최근 호주 경제도 비관으로 등장하면서 금리를 좀 동결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넘어가 보죠.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요. 디오텍입니다. 6,625원에 20% 비중 있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가 71,300원, 그리고 LG전자네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1,100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시는지요? 예, 저 서울이요. 하곡동이요. 네, 화곡 서울에 계시고요. 네. 예, 일단은 오늘 디오텍과 현대제철 그리고 LG전자 상담 도와드리면 괜찮을까요? 예, 예, 먼저 가장 고민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지금 디오텍이요. 디오텍이요. 계속 흘러내리네요.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네요. 예. 예,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아, 이게 좀 한참 됐어요. 아, 그래요? 매수하신 네. 가격대가 6,625원 맞으시고요. 예. 혹시 추가 매수하시거나 그렇게 몰타긴 하진 않으셨고요? 조금 탔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좀 비중이 건데. 20%. 예. 네, 알겠습니다. 한 번쯤 7,000대까지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 좀 보유하셨나 봐요. 네. 한번 전문가님하고 한번 네. 뭐 상담을 했더니 한 8,000원까지는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좀 기다려봤죠. 그랬더니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네요. 일단 좀 왜 오늘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시죠.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목이 지금 보니까 디오텍이 제일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LG전자, 현대제철도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쵸. 참, 네. 디오텍부터 먼저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말 안 들으니까. 예. 그죠. 디오텍은, 요거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거 6,625원이요? 6,625원이요. 6,620원이요? 예. 지금 그러면은 지금 사시고 난 다음에 7,800원까지 갔다가 이거 좀 많이 아깝네요, 보니까.
네, 그죠. 아우 한 8,000원까지 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상당히 상담을 했더니 아깝네. 8,000원까지 부시라고 그래갖고는 예. 저점은 6,500원이고요. 예. 6,500원이 무너지면 8,000원까지 간다고 그러길래 좀 기다려봤더니 계속 흘러내리네요, 이렇게. 그렇네요. 상당히 좀 아까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지금 5% 급락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네네. 차트 잘 볼게요. 제가 왜 차트 보자고 했냐면 자, 잘 보세요. 6월달 초에도 이렇게 장대봉 한번 나왔죠. 네네. 자, 올라가다가 장대봉 나오게 되면서 조정받죠. 네. 그리고 나서 지지력 5,000원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리죠. 네. 그리고 또 조정받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상승했다 조정했다 이거 반복하고 있죠. 네네. 그쵸?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전처럼, 자, 보세요. 올해 2월 달부터 한번 보면은, 상승했다 조정했다 상승했다 조정했다 상승했다 다시 조정 파동 나오죠. 네. 요거 나오는데 이게 이전에 4월달 그리고 6월달처럼 이게 조정 파동인지 아니면 여기서 추세가 완전히 확 꺾여버리는지 그거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봉 차트 보면은 중요한 게 주가가 완만하게 조정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엔 일단 좀 파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한 6,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이게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느냐 그걸 좀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매도 지금 5% 빠지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나온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단지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게 이게 모바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솔루션 관련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해서 IT 부품, 스마트폰 부품들이 조금 안 좋은 거 말고는 커다란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기술적으로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요거 팔았다가 요거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10%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6,000원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저 같으면 다시 한번 추정 매수해 볼 것 같아요. 아, 그때는 또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조정이 그냥 추세가 그냥 이게 확 그냥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만약에 조정이라면은 이게 6,000원은 지지받고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6,000원을 지지받을지 안 받을지 빠지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팔았다가 지지받고 들어가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지지가 6,000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엔 6,000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주봉 차트도 보면은 보라색 선 보이지요? 네네. 여기 보면 20주선이거든요. 20주선이 6,000원이에요. 네. 그리고 보면 아시겠죠? 20주선, 조정 받지만 20주선 지지받고 반등주죠. 자, 잘 보세요. 제가 화면에 표시해 드릴게요. 자, 여기 4월 달에 요 부근이고요. 그리고 6월 달 요 부근 보면 요 핑크색 선이랄까요? 보라색 선, 요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러면 또 빠지죠. 네. 그러면 우리가 또 뭐 확인해야 돼요?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냐 못 가냐 그거 봐야 되겠지요. 그쵸? 그 지지선이 6,000원입니까? 예, 6,000원이요. 아, 그래서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6,000원 지지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왜 그걸 확인하자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유진테크라는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요 차트 당겨볼게요. 요것도 잘 올라가다가 요거는 20주선 지지받고 이 패턴은 좀 아니지만은 자, 잘 보세요.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파동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만약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는데 그냥 팔았다가 이게 만약에 잘 보세요. 20선 지지받고 반등이 올라가게 되면은 요게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조정 파동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쭉 밀려버리죠. 예.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20주선에 지지받고 올라갈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팔고 기다렸다가 그냥 쭉 밀려버리면 유진테크처럼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진테크처럼 이런 건 좀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방지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뭐 반등을 주더라도 그래서 6,000원 지금 팔았다가 6,000원 부근에서 지지받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따라잡아가지고 그냥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디오텍은 어쨌든 유진테크랑 완전히 차트 패턴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거 제가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건 제가 가지고 있다면은 팔았다가 6,000원 지지받은 거 보고
다시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가격 차이가 많이 지지 않은 거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갖고 있다가 그냥 반등을 기다려볼까요? 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걸 제가 지금 한 1년 반, 네. 2년 다 되게 갖고 있었어요. 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추가 매수하시고. 근데 예.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제가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렇게 뭐 제가 뜻대로 6,000원 밑으로 더 빠지는 날은 그게 중요하지. 예? 6,000원 6,000원 아래로 더 밑으로 더 빠지. 예. 빠지면은 그게 문제가 더 커지니까. 예. 근데 뭐 그렇게 하신다면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좀 팔았다가 사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어머님 생각도 있으니까 어머님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요거를 그 방송 끝나고 나서 고민 좀 해보시고 맞는 쪽으로 일단 하신 다음에 또 어떤 그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은 고민은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현대제철 볼게요. 현대제철은 요거 71,300원에 사셨는데 요거는 일단 좀 요거는 제가 그 최강주 같은 경우는 요건 조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유럽이란지 뭐 중국 얘기 빼더라도 요거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요건 75,000원 위쪽으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75,000원 올라탄 다음에 한 77,000원 있죠. 75,000원에서 한 77,000원 정도 가격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저든 뭐 다른 날 출연자든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 75,000원까지 왔는데 이제 뭐 이게 장기 평선을 뚫을까요? 아니면 수급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의뢰를 하세요. 요거는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갖고 계세요. 그리고 대신에 그 현대제철은 제가 손절가만 좀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사신 매수가 있죠. 혹시 가지고 계시다가 75,000원 위쪽으로 안 올라가고 가지고 있는 매수가까지 혹시라도 내려오면은 그때 가서는 무조건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 손절가가 얼마라고요? 71,500원이요. 71,500원. 예,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매수가예요, 딱. 예. 예. LG전자. LG전자는 요거는 제가 보기엔 좀 올라가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LG전자에서 뭐 나왔어요? 핸드폰 새로 나왔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LG전자가 부족한 게 그 핸드폰 사업부지요. 네. 핸드폰 사업부 때문에 실제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G2 모델이라는 거 냈죠. 광고 막 하고 있죠, TV에. 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쵸. 잘 팔린다는 얘기가 아직 없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LG전자가 뭐 그 냉장고라든지 TV 같은지 이런 가전제품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죠. 네네. 그쵸. 그렇다면은 보세요. 답 나왔어요. 스마트폰 출시했는데 요게 잘 팔린다 얘기 나오면은 굳이 이거를 의뢰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가가 이미 잘 갈 건데. 그죠? 스마트폰 잘 팔리면 뭐 주가 올라가지. 잘 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냐면 자, 이게 핸드폰 사업부 흑자 전환되면서 올해 초에 이게 9만 원까지 갔었지요. 이게 올해 초에 이게 5월 달에 9만 원까지 갔었는데 이게 핸드폰 때문에 갔어요. 핸드폰 때문에 갔고 지금 공교롭게 최근에 와서 요 G2라고 요 모델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뭐 G2가 잘 팔린다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75,000원 위쪽 주면은 당분간 제가 보기엔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75,000원 위쪽 주면은 한번 손절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예? 올해는? 2013년도에는 신dol했습니까? 예, 제가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힘든데 여기 LG전자는 이 두 가지만 봐야 돼요. G2하고 OLED TV 55인치 있죠. 네.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요거 두 개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주가가 잘 갈 건데 아직 못 가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고민을 하냐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75,000원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 요걸 한번 잘라볼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75,000원이요? 예.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좀 어렵다 싶으면은 저 아니 뭐 다른 전문가한테도 한번 의뢰를 해보시고요. 75,000원이 저점이겠네요? 75,000원이 저점이 아니라 제가 본 고기가 기술적으로 좀 저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5,000원 정도 오면은 뭐 저한테 다시 의뢰를 하든 아니면 다른 전문가한테도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네.
어머니 예, 좀 알겠습니다. 대응하시다가 또 답답하시면요. 언제든지 예, 연락 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